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하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줬던 실습과제, 도전과제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패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MDI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더 발전시켜보는 그런 단계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내줬던 그 도전 과제를 보면 자, 도전 과제를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됐었죠. 이제 실습 과제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심플 캘큘레이터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보라 그런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나 더 집어넣어보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메뉴 스트립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저장 밑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드롭다운 이쪽에 오른쪽 아래 그 속성 쪽에 보면은 드롭다운 아이템스를 이제 건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컬렉션이 있는데 이 컬렉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위에서 이렇게 새로 열기란가 열기 뭐 저장 이런 거 쭉 있었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거 뭐야? 잘못 넣었네요. 뉴는 위에 있었고 그리고 오픈, 뉴, 오픈, 세이브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해서 이름을 추가를 하나 하는데 요거를 이름을 menu save 이렇게 하고 그리고 menu save가 아니라 save를 이미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썼네. menu save as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더 설정할 게 더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네. 자, 요거를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세이브 밑에. 그리고 여기 숏컷 키를 보통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하나 잠깐 보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보면 파일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Alt V로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컨트롤 V로 뭐 해서 볼까요? 그럼 여기에 숏컷 키를 컨트롤 어디가 있습니까? 컨트롤 V 이걸로 하죠.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타난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겠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코딩을 할 때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세이브할 파일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거기에서 어떤 파일을 찾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OK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if문을 써가지고서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의 쇼 다이얼로그를 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를 갖다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이얼로그 리설트.ok를 했다. 그러니까 OK 버튼을 눌렀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 설정을 할 건데 save as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냥 save as. 지금은 없어요, 그죠? save file dialog 1. file name을 가지고 저장한다. 그래서 save as라고 하는 놈에서는 요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얻어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세이브를 해라 하는 얘기죠. 그거니까 뭐 크게 별 적용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이브를 할 때 그러면 요 save as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가 하나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public 이거는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쓰일 것 같으니까 save as라는 걸 이제 하나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public void save as 해가지고서 여기 인수로 뭘 가져오도록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은 파일 이름을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string file name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내용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장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저장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보면은 save document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에다가 save document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save document로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파일을 저장하라 그랬는데 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열었던 걸 하나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띄웠단 말이에요. 띄워가지고서 뭐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서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서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름을 새로운 걸 그냥 AAA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넣었다면은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저장하면 이걸 물어봐야 되죠. 자, 이 파일이 이미 있는데 바꿀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고요. 그리고서 네 하면은 드디어 저장을 하고 아니요 하면은 저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바꿀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파일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 파일 네임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글링을 해야 되죠. 자, 구글링을 할 때 자, 파일이 존재하느냐를 보려고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이거 쳐보는 거예요. 파일 exist in C#
우리 C# 쓰는 거니까 요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큐먼트에 보니까 요 파일 exist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게 딱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요 놈이 system.io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메서드고, 그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요 스태틱 메서드로 돼 있는데 요 패스를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값이 리턴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불값으로 true와 false로 되돌려주는 그런 값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if 파일, 조금 아까 봤던 파일 점 exist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파일 네임이 들어가면 되죠. 파일 네임이 들어가서 그것이 true냐? 요까지만 쓰면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불값이니까 true는 true다 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까지 안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뭘 하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파일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lse라면 그냥 save document 해가지고서 파일 네임 하면 되는 거죠. 기존에 여기 지금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에 없으니까 새로운 파일로 그냥 저장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파일이 있다면 우리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자, 파일이 있는데 바꿀 거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if 우리가 항상 썼던 게 message box 좀 show 해서 보이고요. 이 폼에다가 보일 거죠. 그리고 뭐뭐이 또는 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뭐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 파일 네임이죠. 파일 네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서 바꾸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타이틀 정하는데 타이틀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확인 뭐 이렇게 타이틀 넣고요. 그리고는 메시지 박스의 버튼이 어떻게 띄울 것인가를 여기 이제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메시지 박스 버튼스를 yes와 no가 나오는 걸로 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버튼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던 것이 메시지 박스 점 show의 리턴 값이 되니까 요것이 dialog result 점 yes라면 자, 이게 기니까 좀 잘라오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 물어보는 본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yes나 no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 메시지 박스 점 show의 리턴 값이 dialog 점 yes라면 이렇게 된 거죠. yes라면 뭘 하면 되겠어요? yes라면 save document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save document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요? no라고 했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다시 그 다른 이름 넣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try로 감싸주죠. try 해가지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캐치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세이브 하는데 에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캐치에서는 exception ex 해서 여기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떤 에러가 나오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messageBox.show 해서 messageBox.show 해서 앞에 있던 것처럼 파일을 저장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어떤 오류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오류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발생되는 오류, 그 익셉션이죠. 익셉션의 메시지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타이틀 넣고요. 그리고 버튼 있어야 되겠죠. 버튼에 OK만 넣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에러 표시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 박스의 아이콘을 에러로 해서 빨갛게 에러 표시 탁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거 잘못됐나요? 여기가 플러스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이 존재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할 거냐 마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죠. 오버라이트 안 할 거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이브니까 try 캐치문을 통해 가지고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세이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도까지가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 열기 해가지고 뭘 가져왔어요.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서 여기 뭐 FFF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없는 파일로 한다면 그냥 저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파일로 저장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바꿀 거냐 말 거냐를 물어서 yes를 누르면 바꿔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지금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 얘기고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도전과제 새 이름으로 저장까지 이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2주간에 걸쳐서 주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였죠. 자, 공학용 계산기 뭐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거의 코드를 거의 다 줬어요. 그 부분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코드가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실행된 것만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10진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 10진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모든 버튼이 요 숫자 버튼에서 A, B, C, D, E, F까지 이것만 빼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5라고 한다면 그냥 돼 있고요. 거기다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헷갈렸을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뭐 그냥 그대로 이 단항 연산자니까 그냥 적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항 연산자도 요거에 맞게 적용하면 사실 돼요. 그런데 요 진법 전환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법 전환은 별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게 10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옥트로 누르면 이렇게 숫자 버튼이 8개만 나타나는 거죠. 8개만 나타나고 10진수 이외의 것은 요 이항연산자 이외에는 다 블럭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항연산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서 다 이제 블럭시켰죠. 그러면서 요 숫자가 10진수에서 옥탈로 바뀌면서 8진수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2진수로 바뀌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16진수로 바뀌도록 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연산하는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16진수 값을 가지고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저장돼 있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저장돼 있는 건 똑같죠. 저장돼 있는 거는 이 16진수나 그 10진수나 이거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 보여지는 것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디그리하고 레디안도 그 원주율 그리고 이제 각도잖아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 레디안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슬라이드에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코드를 잠깐 보면 이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법이 어떨 땐 어떻게 변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보일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을 이네이블 시키고 디세이블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진수일 때는 뭐가 보여야 되고 뭐 16진수일 때는 뭐가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못 해본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실습 도전 과제하고 이제 프로젝트 내용을 좀 봤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뭐 다른 것 중에 이제 메모장을 하는데 조금 아까는 그냥 심플 메모장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다가 그냥 띄워서 막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새로 할 거는 뭐냐면 MDI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어요. 자, MDI라고 하는 별게 아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MDI, 멀티플 다큐멘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멀티플 다큐멘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되는 걸 이제 잠깐 보면 알 건데요. 잠깐만요. 뭘 만들어졌는 걸 가지고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오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실행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질 건데요. 자, 이런 게 만들어질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지금 만들 건데 뭐 그거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MDI frame이라는 놈이 있고 MDI child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작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면 요 큰 틀이 있고요. 큰 틀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메모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메모장이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부모 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속에 있는 요 속에 있는 요 작은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자식 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모 폼이 자식 폼을 여러 개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MDI, Multiple Document Interface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메모장을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 그 틀을 하나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작은 메모장들을 갖다 그 속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해당하는 그 폼을 갖다가 우리가 MDI frame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식에 해당하는 MDI child라고 해서 두 개의 윈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뭔가를 갖다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는 아까 우리 앞에서 메뉴 스트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MDI 프레임에 있는 메뉴가 있을 수 있고요. child에 있는 메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그 열려있는 모든 다큐멘트에 다 통용되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MDI 프레임 윈도우에 있는 메뉴가 될 거고요. 차일드 각각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차일드의 메뉴인데 이놈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그 메뉴의 병합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실제 동작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키는 뭐냐면 이거죠. SDI라는 것과 MDI라는 것의 차이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자식 간에 폼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MDI 인터페이스 MDI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MDI를 할 때는 두 개의 윈도가 필요하다. 두 개의 창이 필요한데 프레임 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윈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 윈도는 패런트고 그 다음에 차일드 윈도는 차일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차일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차일드 폼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프레임 그러니까 패런트 폼은 있는 거죠. 패런트 폼에다가 있는 데다가 잠깐만 여보세요? 수업 중이야. 자, 이렇게 이제 차일드 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모 폼이 이렇게 있을 때 차일드 폼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차일드 폼을 만들어주는데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차일드 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네 부모는 얘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my child라고 하는 것의 부모는 부모 폼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얘가 고아가 되잖아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얘는 이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밖에서 마음대로 또 돌아다니는 거죠. 고아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DI 윈도우와 차일드 윈도우 사이에 차일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부모 폼이 어느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정해 주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 심플 노트패드에서는 텍스트 박스를 썼는데 텍스트 박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서를 다루고 그러는데 사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하나씩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 문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속성이라든가 또는 메서드들 같은 걸 갖다 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갖춰진 그런 컨트롤이 있는데 그게 리치 텍스트 박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걸 이용해서 쓰다 보면은 아니 이거 다 있으니까 별로 코딩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이 리치 텍스트 박스 컨트롤이 거의 모든 그 메서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이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MDI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 작업창을 동시에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놈이다라고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MDI 프레임 윈도우는 부모다, 그죠? 부모. 그래서 실행하면서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MDI 프레임 윈도우가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MDI 자식 윈도우는 프레임 윈도우 내에서 생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실제 문서 작업은 요 자식 윈도우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MDI 프레임 윈도우를 만들었을 때 그 프레임 윈도우에 거기에 보면은 is MDI 컨테이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is MDI 컨테이너라는 속성인데 이거를 true로 해주면 이놈은 부모 윈도우로서 자식 윈도우를 갖다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이에요. 자, SDI는 아까 우리 봤던 거고요. 자, 메뉴 병합인데요. 프레임 윈도우에서 보면 프레임 윈도우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기, 열기, 끝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식이 몇 개 열려 있던 간에 똑같아요. 새로 만들기 하면은 자식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열기 하면은 자식을 또 찾아가지고 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식이 어떤 게 지금 있든 없든 간에 그 상관없이 다 되는 거예요. 끝내기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프레임 윈도우에 있단 말이죠. 자식 윈도우에 보면 자식 윈도우에 그 프레임 윈도우 속에 자식 윈도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요놈을 저장할 수도 있고 요놈을 인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놈만 닫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장, 인쇄, 닫기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차일드 윈도우에 해당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식 윈도우의 메뉴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동작을 보면은 전부 다 파일 메뉴에 있는 서브 메뉴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작을 할 때는 요 부모 윈도우와 자식 윈도우에서 가지고 있는 놈을 갖다가 따로따로 보이기 어려우니까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요거를 여기와 여기에 그 프레임 윈도우에 있는 거 갖다 놓고 자식 윈도우를 여기다가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 그런 것인데요. 뭐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다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어쨌든 요 파일 메뉴 속에다가 이 프레임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메뉴와 그 다음에 차일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병합해서 놓은 그런 화면이 되겠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병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펜드 해가지고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 항목을 컬렉션 끝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이제 어펜드가 되는 거고 인서트는 뭐 그 안에 삽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 온리 하면은 일치된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매치 온리는 언제 쓰겠어요? 뭐 뒤에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도 파일 메뉴가 있고
여기도 파일 메뉴가 있잖아요. 두 개 병합했을 때 파일 메뉴 하나만 나타내야 되죠. 이거 매치 온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어펜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는 건 뭐 간단한데요. 똑같이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MDI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MDI 프레임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is MDI 컨테이너를 true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요 놈이 그 차일드 폼을 갖다가 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죠. 메뉴를 만드는데 파일 메뉴에는 이렇게 새로 만들기, 열기, 그다음에 이제 구분선, 엑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파일 메뉴는 매치 온리로 돼 있죠. 매치 온리로 돼 있어가지고 요 놈은 나중에 차일드 폼에 있는 파일 메뉴하고 묶일 때 한꺼번에 같이 묶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머지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는 합해서 머지가 됐을 때 인덱스가 여기 나타난 인덱스 순서대로 지금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합해지면 새로 만들기, 열기 나오고 그 사이에 뭐 읽기, 저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려고 번호를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숏컷 설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구 메뉴에서 그러니까 에디트 편집 메뉴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도구 메뉴는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그냥 합할 거다라고 지금 해놨죠. 사실은 편집하면은 지금 요 자식 윈도우, 차일드 윈도우가 열려 있으면은 거기에서 편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편집에 대해서 메뉴는 차일드 윈도우에 있는 메뉴에 있을 예정인 거죠. 도구도 마찬가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창 있는데요. 창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나열을 할 거냐. 이제 그거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열할 거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말 메뉴가 있는데 도움말 메뉴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메뉴 인포메이션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프레임 윈도우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프레임 윈도우만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자식 윈도우를 만드는데, 자, 추가해서 윈도우즈 폼 하고요. 그리고 child, mdi child.cs 해가지고서 만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mdi 프레임이 기존에 있었는데 mdi child가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이제 이름 없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서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뉴 스트립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메뉴 스트립 2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비저블 속성을 false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개가 머징 됐을 때 자식 윈도우에는 메뉴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 프레임, MDI 프레임에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저블을 false로 해야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중복되는 그런 그 메뉴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갈 게 싹 포함이 될 게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저장, 인쇄, 닫기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 머지 인덱스가 2, 3, 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서트 형태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머지 인덱스 5번은 메뉴 SP1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리플레이스로 좀 해놨는데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단 요 파일 메뉴는 여기 있는 파일 메뉴하고 MDI 프레임에 있는 파일 메뉴가 같은 거니까 그럼 매치 온리만 해서 중복돼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메뉴에서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편집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요 차일드 윈도우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취소 되돌리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두 리두, 그 다음에 카피 컷 페이스트, 그리고 이제 파인드 등등등등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갖다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구에서도 이제 보면 정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 있는데 정렬의 그 드롭다운 리스트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렬 방법 있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을 여기다 해서 쭉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일드 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들어갈 글 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글 상자를 넣는데 이게 보면 리치 텍스트 박스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냥 그 텍스트 박스 아니에요. 텍스트 박스 가끔 가다가 관연대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 넣어놓고 교수님 왜 메뉴가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치 텍스트 박스예요. 리치 텍스트 박스. 자, 이름을 바꿔주고요. 도크 속성은 역시 필로 하고 멀티라인 true로 해서 이렇게 채워서 여기에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죠. 자, 리치 텍스트 박스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인 뭐뭐뭐점 텍스트 이거 우리 플레인 텍스트 기존에 썼잖아요. 그것도 쓰지만 서식 있는 텍스트 파일까지 지원을 한다. 로 돼 있고요. 대부분의 MS 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 서식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인 RTF 형식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여기에 이 리치 텍스트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메뉴스트립 1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MDI 프레임에 있던 거죠. MDI 프레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MDI 프레임에 그 부모에 있는 그 메뉴예요. 메뉴스트립 2가 자식에 있는 거였죠. 자, 부모에 있는 거에다가 이게 이제 is MDI 컨테이너에 true가 돼 있었어요. 아까 거기에 보면은 MDI 윈도우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지금 MDI 폼에 여러 개의 차일드들이 떠 있으면은 이게 몇 개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A고 B고 C고 그렇다면은 A, B, C라는 세 개의 파일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거를 어디엔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참 어디에다가 지금 해놨냐면은 MNU 윈도우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창 메뉴, 창에 기본 메뉴 있었죠. 제일 상위 메뉴. 저 창의 상위 메뉴에서 여기 MDI 윈도우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갖다 요걸로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 현재 MDI 폼에 떠 있는 자식 그 폼이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것에 제일 밑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A, B, C가 있으니까 여기는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 차일드 폼에 대해서 하나씩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돼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폼을 쓰고 있는데요. 두 개의 폼을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코드를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네임스페이스 뭐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요 네임스페이스는 차일드 윈도우에서 똑같죠, 당연히. 그리고 그 클래스가 MDI 프레임 있고 MDI 차일드가 있고 지금 두 개의 폼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어졌던 뭐 MDI child나 MDI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생성자가 되는 거죠. 요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생성자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쭉 해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MDI 폼이 뜰 거예요, 그죠? MDI 폼이 뜨는데 MDI 폼이 떴을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나요? 처음에 아까 MDI만 만들었을 때는 그냥 껍데기만 있었는데 사실은 MDI가 뜨고 나서 최소한 자식 한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써놓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폼 로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폼이 이제 MDI 프레임이니까 MDI 프레임 로드인 거죠. 거기를 그 메서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냐면은 자식을 만들어라. 그렇죠? 먼저 자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MDI child 형태의 my child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생성자를 통해서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냐면 이 만든 자식의 부모를 찾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my child의 페런트가 지금 현재 나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요거를 지정을 해준다.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여줘야 돼. 마지막에 요거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쇼를 해서 보여줘야 완벽하게 돌아가죠. 요 3단계의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차일드 폼을 만들고 부모가 누군지 설정해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 요걸 한번 해보세요. 요 부모가 누군지를 갖다 설정을 안 해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부모의 품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뭘 하는 거다라는 걸 갖다 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뜨면은 여기에 이제 메모장 써놓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메뉴까지 한 거예요. 자, 지금 여태까지 메뉴를 했었는데 단순히 MDI 폼을 만들고 그 속에 차일드 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메뉴만 해서 디자인만 지금 만들었지 실제로 코드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될 건 뭐예요? 메뉴 스트립에 있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들을 일어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코딩이 되는데 그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디자인 해놓은 거에다가 메뉴 기능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시 보도록 하자고 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MDI 프레임 윈도우와 MDI 차일드 윈도우에 필요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그렇죠? 조금 아까 이제 마지막에 폼 로드를 할 때 기능을 갖다가 저 얘기를 했는데 폼 로드를 할 때 3단계였잖아요. 처음에 뭐 차일드를 만들고 부모를 가르쳐주고 부모를 가르쳐주고 다음에 이제 쇼를 해서 보여주고 이건데 이게 어느 경우든 새로 만들기라면 항상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띄울 때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기를 해도 그렇고 다른 거 할 때 차일드를 만들 때는 항상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를 갖다 눌렀을 때 조금 아까 만들어진 노트패드 main.loa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 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봤던 그 폼 로드 메뉴에 들어있던 그 코드를 갖다가 아예 다른 메서드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new child라고 하는 메서드로 독립을 시켜서 독립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child 만들고 그 다음에 parent 설정해주고 show 해주고 하는 이 3단계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new child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처음에 폼로드 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new 새 파일 열기를 했을 때도 새 파일을 했을 때도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그거를 콜을 하는 형태로 하면은 깔끔하게 모양이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파일 열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심플 노트패드에서도 했던 거랑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파일 열기를 하면은 열기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새로운 MDI 차일드 객체를 열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일드가 아니라 그 다른 두 번째 차일드를 열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성한 다음에 화면에 읽은 내용을 갖다 읽어드리고 제목 표시를 바꿔주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기 대화 상자를 추가하고 이 MDI 차일드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새로운 차일드를 만들고 그리고 요거를 화면에다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모양 바꾸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새로 만들기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기 위해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하나 끄집어냈고요. 필터에다가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기본은 필터 인덱스 기본은 이제 서식 있는 텍스트 문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인 텍스트는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메뉴 오픈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7점이 뭐예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열어라 그랬죠. 그래서 OK가 됐다면 그러면 파일 이름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이름이 널이 아니라면 그죠? 널이라면은 이름 지정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름 지정 안 했으면 그냥 리턴해 버려요. 그죠? 만약에 이름 지정이 돼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 새로운 차일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new child 해가지고서 아까 만든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파일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파일 이름에 맞는 차일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얻은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얻어낸 필터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RTF냐 또는 TXT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new child를 만드는 메서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new child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child 만들어서 부모 지정하고 show하는 것은 요 퍼레미터가 없는 그거였고요. 이 퍼레미터가 파일 이름하고 필터 인덱스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버로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파일 이름과 필터 인덱스를 가져와서 하는 놈인데 똑같아요. 자, my child 만들어라 이거예요. my child 만드는데 파일 이름과 필터 인덱스를 가지고 만드는 MDI child라고 하는 놈을 쓰는데 이놈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죠. MDI child 괄호 열고 괄호 닫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지정해야 될 놈, 생성자를 만들어야 될 놈이에요. 그리고는 부모 지정하고 show하고잖아요. 그럼 이거 MDI child라고 하는 생성자, 오버로드된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파일 이름과 파일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는 initialize 컴포넌트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필터 인덱스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를 분리해서 1인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콜을 하는데요. 자,
리치 텍스트 박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거기에 웬만한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로드 파일 하면 그냥 읽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파일 네임에 의해서 이런 형식으로 읽어와라 그러면 그냥 읽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치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이 파일 이름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텍스트 메인에 주르륵 읽어가지고 놔준다는 거고요. 이거는 플레인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파일을 가져와서 그 R 텍스트 그 리치 텍스트 박스에다가 읽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파일 다 읽었으면은 여기에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 여기에서 읽어드린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AA.txt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저 백슬래시 원표시 백슬래시가 두 개 있는 건 뭐냐면 그 뭐 밑에 했을 때 백슬래시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일 네임 중에 last index of 요 놈이 마지막으로 있는 거 마지막으로 있는 인덱스라면은 요 놈이 가지는 인덱스가 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은 그 다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 스타트가 되고요. end는 파일 이름의 length, 파일 이름의 전체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 전체 중에 I start 여기서부터 요 백슬래시 두 개 있는 거 끝에 있는 요 파일 이름만 딱 얻으려는 거죠. 그거서부터 end에서 I start까지 빼면은 요만큼을 가져서 substring을 하면 그러면 aa.txt라고 하는 그것만 딱 얻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서 표시줄에 표시를 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예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MDI child 파일 네임 한 놈을 갖다 만들어주고 그거를 new child에서 콜을 해서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읽어오면 인정 RTF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끌고 오는 열기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엑시트예요. 이거는 뭐 클로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쪽에서는 메뉴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쪼르륵 이제 그 직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밑에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캐스케이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레이아웃 MDI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캐스케이드로 해라라고 하는 걸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메뉴에 나타나는 것 중에 캐스케이드가 체크가 되도록 나머지는 다 폴스가 되도록. 근데 호라이전털이라면은 이 놈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this.layout MDI의 MDI layout horizontal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체크드는 다 폴스고 menu horizontal checked만 이걸 true로 하면 되는 거죠. 요 놈을 true로 하면 되고 이 다른 놈은 요 놈을 또 true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열 방법에 따라 배열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든 배열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그 윈도우의 저게 열려 있는 차일드 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디에 보이기로 했냐면 요 menu 윈도우스에서 보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그 구분 표시하고 그 밑에 이렇게 5개가 쪼르륵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모델 폼과 모델 리스트 폼이 있는데요. 모델 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폼이 다른 폼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폼 연 것을 끝내기 전에는
원래 폼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윈도우 쓰다 보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덜 폼이 열려 있는데 그 모덜 폼을 안 닫으면 아무 동작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모덜 폼으로 열기도 하고요. 또는 모덜리스 해가지고 그 새로 열린 폼하고 원래 폼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폼이 있는데 우리가 모덜 폼으로 하려면 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놈으로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덜리스 폼으로 열려면 쇼로 열면은 그 폼을 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움말 쪽에 뭐 이런 그 정보를 하나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두원공과대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폼을 모덜 폼으로 열면 그죠? 모덜 폼으로 연다는 건 쇼 다이얼로그로 연다는 얘기예요. 이 인포메이션 그 윈도우를 그러면 요 확인해가지고 이걸 닫기 전에는 원래 폼이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내용들 이렇게 뭐 쭉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면은 여기 \r, \n, \r, \n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여기도 이제 뭐 캐릭터 13, 캐릭터 10 이렇게 좀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C 언어 계열에서는 원래 문법에서는 \n이라고 하는 것이 뉴라인 캐릭터라고 해서 새로운 줄을 건너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n이라고 하는 문자가 두 개의 문자가 합해져 있는 그런 문자예요. 두 개의 문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뉴라인이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이요. 구분해서 보면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커서가 제일 첫 번째 것,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내용들 갖다가 다 넘기고 제일 첫 번째 컬럼으로 이동하는 게 캐리지 리턴이고요. 라인 피드라고 하는 건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엔터키를 치면은 다음 줄로 이동하되 제일 첫 번째 컬럼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C 언어에서는 그렇게 C 언어 계열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윈도우 창이잖아요. 창에 텍스트 박스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써주지 않으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해서 다음 줄 첫째 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 정보 그 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메뉴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메뉴를 만들어서 그죠? 아니 인포메이션 그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모덜 폼으로 띄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도움말을 딱 누르면 도움말에서 인포메이션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쪽 창들은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모달 폼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프레임 윈도우에서 이제 만드는 그 메뉴들에 대한 동작을 쭉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윈도우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세이브,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를 이제 하나 가져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를 가져와서 그거에서 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파일 이름을 이제 우리가 얻죠. 이렇게 얻은 걸 가지고 그것의 랭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파일 이름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터 인덱스가 1이냐 2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save 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콜을 해 가지고서 그 형식으로 해서 이 파일 이름에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장했기 때문에 이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modified 속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modified 속성을 false로 만들어주는 걸 해줘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MDA 프레임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을 저장을 했어요. 이놈을 이제 작업하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어느 파일인가 저장이 되겠죠. 뭐 a.txt라는 파일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은 완벽하게 여기에 지금 그 수정된 그런 내용이 저장 파일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하다가 여기다 D를 하나 더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본 파일 저장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뭔가 수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리치 텍스트 박스는 modified 속성을 갖다 true로 만들어놔요. 이 modified 속성을 갖다 true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지금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혹시 얘를 지우려고 한다거나 뭐 얘를 저장하지 않고 할 때 이 modified 속성을 갖다가 들여다봐 가지고 얘가 true로 돼 있으면 저장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앞에서 봤던 바와 똑같고요. 세이브는 그냥 세이브 파일 하면 될 거라 하는데 세이브 파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세이브 파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이렇게 세이브 파일을 콜을 해서 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저장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름 적고 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린트는 여기서 이제 안 넣도록 하겠어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빼고요. 파일 닫기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일 닫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리치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 변화되어 있는데도 저장하고 종료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뭔가 수정된 게 있는데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퀵 메뉴를 콜을 했을 때는 아까 modified 속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리치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게 있으면 자, 뭐뭐를 저장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할 건지를 갖다가 세이브 타입이 yes로 되어 있으면 세이브 해라.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죠. 세이브 파일 하면 모디파이가 true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놓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캔슬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으면은 브레이크 해가지고서 그냥 클로즈 하면 돼요. 저장 않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 장치를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넣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장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조금 아까 우리 도전 과제에 있었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편집에서 취소와 되돌리기가 있는데 언두, 리두 이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는 언두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언두도 리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뭔가 수정을 하면 변경이 되면 그 언두가 true로 되는 거죠. 그런데 리두는 어떻게 되냐면 언두를 한 상태에서만 리두가 true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언두한 게 있어야 그걸 다시 리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미리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취소와 되돌리기, 언두와 리두가 전부 다 디세이블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치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가 체인지드 됐을 때는
이제 언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두가 클릭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리치 텍스트 박스에 또 can undo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언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언두가 가능한지를 봐가지고서 가능하다 그러면 언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리두도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리두가 가능하니까 이네이블 속성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언두가 가능한지 또 한번 봐서 언두 리두를 또 true로 할 건지 false로 할 건지를 갖다 설정해주는 거기까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리두에 대해서도 이게 can 리두냐 리두를 할 수 있는 상태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true, false 값을 바꿔줌으로써 리두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해주는 관계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취소하면은 뭔가 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뺐죠. 그러면서 되돌리기 하니까 또 다시 그 뺐던 학자를 갖다 다시 여기 학을 갖다 여기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편집해 보면 복사, 카피, 컷, 페이스트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해요. 카피, 컷, 페이스트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리치 텍스트 박스에 카피라는 메소드 있고요. 컷이라는 메소드 있고 페이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했으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코드를 없이 리치 텍스트 박스에 있는 copy, cut, paste라는 메소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창에 가서 정렬 부분이 있는데 얼라인 레프트 왼쪽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리치 텍스트 박스에 selection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게 horizontal alignment left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left다라고 좀 돼 있는 거잖아요. 요거 설정을 하면은 왼쪽 정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메뉴에다가 어디를 체크를 둘 것인가 하는 것만 하면 되고요. 요 얼라인 레프트뿐만 아니라 얼라인 라이트나 얼라인 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호라이즌털 얼라인먼트를 라이트로 할 것이냐 센터로 할 것이냐만 해주면 되고요. 체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한 거고요. 이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글꼴 상자도 있는데요. 이것도 폰트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show color를 true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폰트를 누르면 도구에서 폰트를 누르면 지금 현재 대화 상자의 글꼴과 그리고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한 거죠. 지금 현재 폰트 다이얼로그 박스에 뜨는 컬러와 폰트를 현재 선택하고 있는 현재 리치 텍스트 박스에 선택하고 있는 컬러와 선택된 폰트로 일단 기본 설정을 하고 그리고 폰트 다이얼로그를 끝낼 때 OK를 누르면 이때 새로 선정된 컬러와 폰트를 가지고서 원하는 리치 텍스트 박스의 컬러와 폰트로 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폰트를 간단하게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가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됐는데 코드는 거의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큰 문제 없이 될 거예요. 다만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집어넣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시간을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녹화한 거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실제로 그 슬라이드를 참조를 해가지고서
코딩을 해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그러니까 MDI 메모장에 대한 디자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뉴에 대한 코딩을 했었죠. 그거 일단 실습 과제로 여러분들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 과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한 MDI 메모장에다가 게임 기능을 하나 집어넣어봐라. 메뉴 끝에다가 무슨 게임을 하나 넣고서 게임을 집어넣는데, 자, 게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게임을 물론 만들어도 돼요. 아주 간단한 게임으로 하면 되니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게임 소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중요한 거는 게임 소스는 C#으로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서 그 코드를 가지고서 여기다 내 MDI 메모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누르면 그 게임이 떠서 간단하게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세요. 게임이라 하죠.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스타크래프트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갖다 쓰도록 하세요. 자, 인터넷은 볼 수 있지만 절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 다른 사람과 복사하지 말고 도전 과제를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 MDI 프레임 윈도우와 MDI 차일드 윈도우의 메뉴에서의 그 소스, 그거를 갖다가 쭉 우리가 쭉 다 봤죠. 그래서 실습 과제하고 도전 과제를 키스에다 올리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원래 도중에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링 캘큘레이터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다 보니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코드가 좀 길어서 그게 좀 어려운 거라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이것만 주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못 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도전 과제 어려워서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참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도전 과제 다시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질문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혹시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상관없는데 지나다가 그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카톡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즉시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보고 응답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쌓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알겠죠? 자,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